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865년 마토오른 초동적 역사 5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 등산 역사 황금 시대에서 가장 탁월한 등산가는 성공의 신부 찰스 허드슨이었다고 합니다. 허드슨은 마토오른을 초동정하면서 실질적인 등산 리더 역할을 했지만은 사실 본인도 마토오른 등정은 처음 가는 산행이었습니다. 당시 허드슨이 젊은 신출내기 등산가인 19살 로버트 헤도우하고 18살 프랜시스 더글러스 경 이 두 명을 데리고 등산한 것은 아마도 죽을 운명이었다고 당시 산에 다닌 사람들은 다 같이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신부는 1853년부터 몽블랑 등산 시작을 하고 1855년에는 몬테로사 최고봉 듀포슈프체를 초동정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알파인 클럽 창립 멤버 에드워드 케네디와 함께 브라이트 호른에서 몽블랑에서는 세계 최초로 가이드 없이 등산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그만큼 등산에 자신감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작가이며 알파인 클럽 오리지널 멤버인 레슬리 스티븐에 의하면은 찰스 허드슨 신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한 신부로 입이 무거웠으며 소박하고 품격 있게 행동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856년에는 에드워드 케네디와 함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산책을 공동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유일하게 남긴 산책입니다. 허드슨은 1854년하고 55년에 크림 전쟁 때에는 군목으로 참전도 했었습니다. 황금시대 자연과학자이며 등산가인 존 틴달 교수도 마토오른 초동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1860년 브레일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40살로 가이드 2명과 함께 리용능선으로 도전을 해서 3960m까지 올라갔었던 인물입니다. 다음 해인 1861년 21살의 젊은이 에드워드 윈퍼가 마토오른에 도전하려고 브레일에 들어오면서 2명의 영국인이 초등을 먼저 해내려고 유일하게 윈퍼와 경쟁한 학자이며 등산가였습니다. 당시 틴달 교수는 몬테로사를 혼자서 등정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등산가였습니다. 틴달 교수는 1865년 7월에 윈퍼팀 7명이 마토오른을 초등을 해버리자 한동안 마토오른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3년이 지난 1868년에 리용 능선으로 정상을 찍고 스위스 헤른리 능선으로 최초로 종주 등반한 인물입니다. 틴달 교수는 알파인 클럽에서 등산에 관한 과학적 가치라는 논제를 가지고 작가 레슬리 스티븐과 말다툼을 하고 클럽에서 아주 탈퇴한 사건은 말도 많았습니다. 저서로는 자연과학 서적도 많이 발간을 했지만은 산책으로는 1861년 등산이라는 산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젊은 등산가로 하산 중에 두 번째로 내려오던 로버트 헤도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영국 해운회사 회장 아들로 마토오른 초등에 대한 영광과 기쁨도 느끼지를 못한 채 정상을 등정하고 1시간도 안 돼 실수로 안타깝게 추락사를 했습니다. 헤도우는 당시 19살의 혈기 넘치는 젊은이로 에드워드 윈퍼가 직감으로 걱정을 하고 두려워했었던 인물입니다. 헤도우는 자기가 좋아하던 등산의 꽃도 펼쳐보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것은 고산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로 하산하던 영국의 젊은 귀족인 18살 프랜시스 더글러스 경도 안타깝고 재수없게 덩달아 추락해 죽었습니다. 더글라스 경은 영국 왕실 귀족 출신으로 그의 죽음 때문에 당시 빅토리아 여왕은
등산 그 금지령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실의 그 피가 마터호른에 그 뿌려지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왕까지 그 떠드는 바람에 그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인들은 등산에 대한 그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 스위스 산골마을 체르마트가 오히려 그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유명 휴양지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마토호른을 제일 많이 도전했던 장 안뚜아누 까렐입니다. 1857년부터 마토호른을 그 8번이나 리옹 능선으로 도전을 했지만은 그 실패를 거듭했던 그 드라마 속의 그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으로 그 등산가 겸 가이드였습니다. 당시 그 마토호른 주변에서 최고의 그 실력을 갖춘 암벽 등반가로 윈퍼가 인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까렐은 자기 그 본업인 벽돌공보다 가이드가 제법 돈벌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이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명의 그 1865년 7월 초 그 윈퍼는 까렐과 함께 마토호른을 그 도전하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까렐이 그 부도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우스타 계곡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기로 약속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그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습니다. 까렐은 그 윈퍼에게 씁쓸한 그 미소를 지고 이탈리아인들끼리 등반팀을 꾸려 도전을 했지만은 실패를 하고 그 초동 자리를 윈퍼에게 내준 인물입니다. 윈퍼 팀이 그 헤르니 능선으로 먼저 초동을 하고 마토호른에서 그 소리를 칠 때 그 윈퍼를 악마로 착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에 있는 윈퍼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까렐은 그 3일 후 동료 그 비씨와 함께 리옹 능선으로 초동정을 해냈습니다. 그 마토호른 정상은 그 2번째로 등정을 했습니다. 까렐은 윈퍼가 그 리옹 능선으로 7번씩이나 도전을 하고 또 다른 그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그 고향인 그 브레일에서 마토호른을 그 도전을 할 때 우리 그 보호구역 안에서 일종의 그 밀렵 행위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영국의 그 비평가이자 미술 평론가이고 현대 화가론의 그 저자인 그 존 러스키는 알프스 산에 그 특별히 애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1844년 처음으로 그 체르마트를 방문을 하고 이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849년 최초로 그 마토호른 그 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5년 마토호른 초동자 에드워드 윈퍼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1부부터 5부까지 1865년 마토호른 초동 역사는 그 초동정의 그 영광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프스 황금 시대 그 12년 동안 체르마트하고 그렌델발트 주변의 그 산들이 다 초동이 되었지만은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거대한 그 돌산인 4,478m 그 봉오리 마토호른을 영국인 그 목판화가 에드워드 윈퍼가 집요하고 끈질기게 도전을 하면서 동료 그 산악인 6명과 초동을 해내 알프스 황금시대 그 12년에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산 중에 로프가 끊어지면서 3명의 그 등산가와 1명의 가이드가 1200m를 추락을 해서 마토호른 빙하로 추락하는 바람에 영국과 유럽에서 아주 끔찍한 그 등산 사고로 대서특필이 되면서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준 산입니다. 체르마트 여행자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입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